으슥한 산 중턱, 수상한 구멍 언덕 하나. 위로 해가지고 조그만 굴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그 동화에 나오는 그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일곱 난장이가 일하는 그런 광산 같이 아주 조그만 광산 같은 느낌? 굉장히 작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작아가지고 그것이 좀 신기했어요. 의문스러운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강원도 태백. 하지만 동굴은 쉽게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산속을 한참이나 헤맨 끝에야 겨우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여기 동굴 같은 게 있는데요? 제보가 아니었다면 그냥 지나칠 뻔했을 만큼 작은 입구. 산 중턱에 뜬금없이 자리한 이 작은 굴의 정체가 무엇일지 궁금증이 커져만 가는데요.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미스터리엠의 특수 장비인 RC카 카메라를 동원했습니다. 흙길을 한참 내달린 RC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난관에 부딪힙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결국 제작진이 안전장비를 챙긴 뒤 동굴 탐사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내부에는 동면 중인 박쥐부터 각종 벌레까지 다양한 생물이 털을 잡고 있었습니다. 통로가 지금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깊이 들어갈수록 폭은 좁아지고 높이는 낮아지는데요. 이 자세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쪼그려 앉아야 할 만큼 좁아진 길. 입구에서부터 20m 이상 들어갔지만 그 끝은 아직 보이질 않습니다. GPS로 위치를 확인해 보니 점점 산속을 향해 들어가는 상황. 북동쪽 방향으로 한없이 이어진 통로. 대체 이 동굴길은 제작진을 어디로 안내하는 걸까? 동굴 끝을 향해 한참을 걸어간 후 겨우 숨을 돌리려는 찰나. 여기 막혀 있는데요? 여기도 막혀 있어요. 반대편이 흙더미로 막혀 있어 동굴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결국 볼 수 없었습니다. 입구부터 막다른 곳까지는 약 86m. 산 반대편을 향하고 있는 초미니 동굴은 대체 언제 생긴 걸까요? 이 형태상으로 보기에는 인공동굴입니다. 물에 의해서 용식이라고 합니다. 녹아서 깎이는 걸. 용식이면은 표현이 매끄러워야 돼요. 대부분. 이렇게 거칠게 표현이 남아 있을 수가 없죠. 표면이 비교적 매끄러운 게 천연 동굴. 게다가 종유석과 같은 동굴 생성물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동굴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이 조각돌들은 툭툭 치면서 이 부분들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확장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뚫고 들어가는 목적은 광석을 얻기 위해서가 목적으로 동굴을 뚫어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은 광물 채취를 목적으로 만드는 인공 동굴. 그렇다면 이 작은 굴에서도 무언가를 캐낸 걸까요? 여기 전부 탄광이지 뭐 아닌데가 어디. 옛날엔 다 탄광이었지. 태백의 석탄 지역인데, 그 석탄 지역인데 이제 다 폐광하고 이제 안 하지. 탄광이 개발된 이래 대한민국 석탄의 절반을 책임지던 태백. 그렇다면 이 초미니 동굴도 석탄을 캤던 곳이었을까요? 지질학자와 함께 다시금 동굴을 찾았습니다. 이 지역은 석회암지대라 석탄이 그때는 만들어진 시대가 아니에요. 이게 한 4, 5년 전에 만들어졌으니까 또 광산을 캐려면 이렇게 좁게 캐가지고는 안 되죠. 석회암지대와 석탄지대의 생성 시기가 다르다는 얘기. 게다가 흙이 있을 수가 없지. 이거 물에 의해서 이렇게 운반된 거지 이거 바람에 의해서 날아오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물에 의해서 흘러서 이렇게 바닥에 이런 진흙 같은 성분들이 가라앉은 거지. 내부에는 물이 흘렀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얘기. 샘물이 솟는 것도 아닌데 이 산 중턱 동굴에 왜 물의 흔적이 있을까요? 예전에 여기 농사 지을 때 논이 있었는데
이제 논에 물을 대던 농수로라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굴의 용도가 농수로라고요. 산 반대편에 천이 굉장히 큰 물이 있었는데 그쪽 물을 산을 뚫고 물을 이쪽에 통과시킨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동굴 입구의 반대쪽 산 뒤편으로는 큰 하천이 흐르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낙동강 발원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큰 강이 있거든. 항지천이라고 있는데 항지천의 물을 이쪽으로 연 것 같아요. 마을을 감싸고 흘러가는 황지천 강물을 끌어오기 위해 물길을 냈다는 얘기. 어떻게 높은 산을 거슬러 물이 마을까지 닿은 걸까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이렇게 느낌 보면은 지금 흙이 많이 차서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쪽이 더 낮아요. 수평계로 재보니 하천 방향보다 동굴 입구가 2도 정도 낮습니다. 이렇게 낙차를 이용해 끌어온 물로 논농사를 지었다는 건데 마을 토박이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벼농사 70년부터 한 10년 했어요. 새마을운동 그래가지고 그 이제 턴을 뚫고 했고. 새마을운동 식량 증산 정책으로 이곳에서도 논농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가 해발고 한 550m 되니까 고냉지잖아요. 벼 심어봐야 소용없어요. 다 말라 없애버리고 임금이 많이 들잖아요. 손을 모내기 일일이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치워버리지. 석회암 지대의 그 특성이 물이 잘 빠지는 것이 그 특징이에요.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골이 많기 때문에 물이 고여있지 않고 바로바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논농사 하기에는 부적당한 토양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물 빠짐이 쉬운 태백 지역의 특성상 논농사가 쉽지 않았던 상황. 결국 논이 있던 자리는 밭으로 바뀌었습니다. 산악지대에서 잠시나마 논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수로. 이제는 그 쓰임을 다해 아무도 찾지 않는데요. 주민들의 땀과 지혜가 담긴 이 수로가 다시금 사랑받길 기대하며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